안녕하십니까. 예, 만몽 김산호입니다. 제 이름을 만에 김산호입니다. 이렇게 쓰죠. 보시다시피 저는 만 가지 꿈을 꾸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꿈을 먹고 꿈을 꾸고 꿈을 팔고 삽니다. 꿈이 없으면 죽죠. 따라서 옛날에는 내가 이 만화를 그렸었는데 만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꿈이에요. 무한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게 지금부터 한 43년쯤 전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한국을 떠날 때는 참 한국이 좋지 않아서 떠났거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또 외국에 가서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역시 이 세상에 내 조국만한 데가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를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고 또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이 폰이라고 하는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을 때는 아주 막 눈물겹게 내가 감동을 하고요. 그 첫날 가가지고 현대에서 만든 그 포니 차를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도 않겠지만 7대를 사서 내가 운영하고 있던 우리 회사 각 사장들한테 논아줬어요. 그 다음부터 멀세데스 못하고 우리 한국 포니만 타고 다녀라. 이런 그런 거의 맹목적에 가까운 애국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위대해서 이만큼 됐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적에 상당히 아마 호의적으로 그렇게 좋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한국 잘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참 비참하게 생각할 만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그런데 일본은 잘 알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도 잘 알아요. 내가 듣는 소리 중에 제일 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 관해서,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 아닙니까? 태극기인데 이제 사ఖ్회가 있고 태극기인데, 이 태극을 동양 철학을 공부한 미국 사람들은 인양이라고 그럽니다. 인양. 양이죠. 음과 양. 송나라 때 주도니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극 문양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기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서양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태극 문양, 음양은 물론 이제 여기 저게 달렸지만 음양은 중국 철학인 줄 알아요. 그 중국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기에 이 음양이 들어있다고 하는 건 중국의 속국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 뭐고 똑같으냐면 영국의 그 유니언 잭이 말이죠. 영국 영토가 돼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니언 잭이 들어있었어, 한때. 지금 카나다가 벗어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의 모든 것을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해방은 했지만 갓 해방된 신생국가로 생각합니다. 신생국가, 이게 참 한심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내 책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인을 해주면서 항상 우리나라가 개천, 지금 금년에 5903년인데 개천 5903년인데 저 아프리카나 어디 신생 독립국처럼 이렇게 이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런 작은 이 문양 이런 거에서부터 온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그 본으로 하고 있는 건 삼태극 아닙니까? 그죠? 삼태극이라고 하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이 음과 양이 아니고 삼태극이라고 하는 건 천지인이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조화로운 나라, 그죠? 이렇게 됐으면 됐을 텐데 지금 이런 이 음양기를 쓰는 바람에 이 중국의 그 그늘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초부터 우리 중국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뭔지 중국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그렇죠? 한민족이고 단일 민족이다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단일 민족입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단일 민족을 형성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선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내가 지도를 조금 그려놨는데 연해주, 이게 백두산, 뭐 여기 이제 이 한국 있고요. 서울, 광주 여기 있고요. 이 땅에 몇십만 년 전부터 살던 원토인들이 있지. 원래 살던 토인. 그거를 내가 이제 우선 원토족들을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이 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시베리아나 어디에서부터든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었던 원토인. 적어도 10만 년 이상 전부터 살던 사람들, 즉 고인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첫 번째 민족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모든 근간입니다, 이게. 그럼 두 번째, 이 토인들을 아우르고 정복하고 여기 이 땅에 다시 또 나라를 세운 민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이 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중국의 이게 황하라고 보면요, 이게 이제 멀리 천산이 있습니다. 천산이 있는데 천산 일대가 우리 민족의 발생지라고 그럽니다. 이 천산 일대에서부터 바이칼 쪽으로 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북만주를 거쳐서 이렇게 퍼져 살면서 지금 말하는 소위 아사달 일대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민족입니다. 두 번째 민족으로 우리를 천산 주신족, 뭐 우리 쉽게 내가 이제 이거 아닌 걸 내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천산 주신족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민족인데 우리가 소위 크게 말하는 이제 배달 한국의 그 주류입니다. 우리 배달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소위 배달 민족의 주류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 민족이 또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천산 바로 위에 여기가 이제 알타이예요. 알타이인데 알타이라고 하는 건 황금이란 뜻이죠. 황금. 이 알타이 황금산 출신들이 천산족이 물러간 다음에 바이칼 쪽으로 가서 다시 이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가 다시 이동해서 비류 쪽으로 이동하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이 산여관이나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레를 건너서 남쪽으로 들어온 거. 들어와서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로 우리 백제족을 중심으로 한 알타이 부여족입니다. 우린 부여족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일본으로 가죠. 이 알타이 부여족. 그러니까 이 광주 일대는 알타이 부여족의 영역입니다. 알타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출발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타이 부여족.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족이 또 있어요. 네 번째 민족은 누구냐면은
역시 알타이 쪽에서 왔는데 알타이에서 동서로 이게 많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무슨 족속이 있냐면 스키타이족이 있습니다. 스키타이, 알타이, 스키타이족 중에 그 일부가 연나라에 나중에 다시 제가 이제 리핏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연나라의 그 용병이 돼서 거기서부터 다시 북쪽을 거쳐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고구려를 통과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신라 황금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라 모미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말할 땐 훈족입니다. 훈족.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훈족인데 이게 이제 훈족입니다. 소위 이 떼놈들이 흉노라고 얘기하는 훈족입니다. 이런 민족 형성을 이것이 우리 민족을 통틀어서 단일 민족이라 그런다고요. 단일 민족이 이 네 민족이 적어도 2000년에서 6000년 동안 섞여 있다고. 이거 말고도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약간의 이 해양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양족들은 한 번도 우리 민족의 이 정치를 쥐고 흔들어 본 일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된 일이 없으니까 그걸 뭐 약간 적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에서 빼더라도 하여튼 이런 정도가 우리 민족을 합쳐서 몽땅 합쳐서 단일 민족이라고 한다. 실제 단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 사람 무슨 뭐 단군의 뭐 자손으로 한 일족이 아니라 사실 이 네 개의 큰 족이 합쳐져서 단일 민족이라고 한다. 이거 한민족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새 그 여러분들이 이 주몽이나 뭐 이런 그 텔레비전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라의 철기군이 있잖아요, 한나라의 철기군이 이 철기군에게 몰려서 이 부여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강철을 못 만들어가지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걸 내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나라에 대한 이제 한나라라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보세요. 여기서 재밌습니다. 아주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한나라죠. 한족 이게 황하의 상하를 화하족과 하족이 모여서 합쳐진 게 화하족, 중화족이죠. 이 화족을 아우러서 만든 것이 이제 한나라, 한민족이죠. 그런데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꼽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아울러서 꼽고 있는 게 이제 황하 문명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문명은 황하 문명이 발원지입니다. 황하 문명 아마 가보셨죠? 그 구정물 아니에요? 그 황토색, 이런 그 황토색 물인데 이 황하 문명이 중국을 이루는 이 중국의 정신이고 중국의 이제 그 심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자기네 성 위에 만리장성을 쌓았죠. 이게 북경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북경에서 뭐 한 시간 거리면 만리장성이 생기는데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별하기를 성 밖은 동이족이라 그러잖아요. 동이족, 오랑캐족이다. 쥐들 말로는. 사실 이자 속에는 아무데도 오랑캐라는 뜻은 없어요. 이 대궁이라는 의미밖에 없죠. 커다란 활, 뭐 그런 그러니까 이 무섭긴 무서운 야생족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나 자, 이 한족들은 생각할 적에 자기네가 가장 우수한 문명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중국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절대적인 믿음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파괴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이 학자들은 전부 다 중국을 모든 이 동양 문화의 종주국으로 봅니다. 동양 문화의 종주국으로. 여기에 이제 그 모순이 생겼는데
그 모순이 뭐냐면 지네들이 야인이라고 생각했던 만리장성 밖에, 그러니까 이 요하가 있죠. 이 요하에 요하에 있는 요 중간 요 부분에 홍산 문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동해 문명입니다. 우리의 동해 문명인데, 동해 문명에 홍산 문명이라고 있는데, 이 홍산 문명에서 철기들이 발견이 돼. 이게 옛날 고조선의 영토입니다. 철기들이 발견이 돼. 근데 공교롭게도 이 철기가 중국 본토에서 황하 문명에서 발견된 것보다 약 600년에서 700년이 앞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좀 뒤집어졌잖아요. 여태까지 한나라가 철기가 그 발달돼서 이 부여가 쩔쩔맸는데, 이 한나라보다 6, 700년 앞서서, 그러니까 이 황하 문명보다, 한나라도 아니고 황하 문명보다 6, 700년 앞선 문명이 홍산 문명이 일어납니다. 이 여태까지 실증사학과, 소위 그 식민사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실증사학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우리 소위 야사라고 얘기했던 제야사학자들은 그거는 이제 그 실증사학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증사학과 소위 그러니까 민족사학과 이 아주 큰 역전이 벌어져. 정말 실증으로 보니까 이게 6, 700년 앞서 있다, 이런 얘기야. 이쪽 역사가. 요게 지금 요런 상황들이 나타난 게 불과 한 15년밖에 안 돼요. 요게 언제 이 방사능 그 탄소 측정 방법이 정교하게 발달하면서 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사마천의 글자 한자 몇 개 뒤집어 가지고 역사를 뒤집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중국 지도를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 여기가 발해, 여기가 발해, 이게 발해, 여기는 황해, 그렇죠? 이게 중국인데 중국의 영토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금 장안, 서안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중국의 북쪽 요 지점이 지금 이 탕록 대첩했던 그 지점인데, 중국에서 보자면 여기가 지금 양자강이 이렇게 있는데, 양자강 남쪽은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은 남만이라고 그랬죠. 벌레 민족이라고. 북쪽은 북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국의 북쪽 이 황하 위쪽으로는 거대한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몽골까지 갈 동안, 몽골 자체도 사막이지만 갈 수가 없어. 이 사막을 건너가면은 거긴 무시무시한 기마족들이 기다리고 있지. 죽음이라고요. 못 갑니다, 일로. 진출 못 합니다. 이 황하, 이제 보세요. 이 황하에 여기 맥혀 있는 소위 중하라고, 지들이 말하는 중하, 중국이라고 하는 중하권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 보십시오.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티벳 고원이 있습니다. 티벳 고원. 여기도 갈 수가 없어. 중국은. 동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동쪽은 옛날부터 여기가 이 산동반도 일대 동이의 영토입니다. 일로도 못 나와. 그러면 중국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서쪽입니다. 그런데 서쪽에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이에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은 얼마큼 열이 뜨거우냐면은 새도 안 날아가요. 거기 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산족들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북쪽으로 넘어왔어요. 이 위로. 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하라 사막, 이 고비 사막하고 이 알타이 산막 그 중간을 거쳐서 이 바이칼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원하고 좋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요 가운데 딱 갇혀 있어. 이게 아주 분지에 갇혀 있어요. 동서남북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이거는 또 뒤집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보면
세계에서 이 철기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 여기 알타이고 이거 천산이에요. 여기 키르기스탄이 있는데 바로 그 아래가 이란 고원입니다. 이란 고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이 발달한대. 역사적으로 한 8,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이 철기 문명이 중국은 갈 수가 없어. 천산을 넘어야 되고 타클라마칸 넘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이 지도를 좀 상당히 이 평면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구본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이걸 지구본으로 보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바이칼과 이 알타이가 그 중간 지점이 있게 되는데 이 문명이 알타이로 넘어오게 되고 알타이에서 곧장 바이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 비류 호수 있는 쪽을 거쳐서 북만주에서부터 바로 내려오게 돼. 여기 홍산이에요. 그리고 이 문명이 상당히 서서히 중국 쪽으로 넘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말은 지구본을 놓고 잘 들여다보면 이 이란 고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중국으로 직접 갈 수 없는 걸 곧장 알게 돼요. 중국이 비단길이 생겨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저 남쪽으로 통해서 간 거. 그건 이제 이 시절부터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2500년쯤 지난 다음에 로마 시절이나 돼서 이제 비로소 그 비단길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서쪽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이 중국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이 이렇게 와서 우수한 우리 철기 문화가 왔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우리 그 민족 최초의 그러니까 배달 한국 제14대 좌우지 천왕이 바로 동두철액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죠? 이 동으로 된 머리에다가 철로 된 이마를 가졌다. 그리고 최초로 철검을 썼다. 철기를 가지고 중국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 철기가 이 진행해 오는, 전파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압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리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이게 허황된 얘기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세계 최초의 어떤 그 문화를 자기네들이 창작을 했다면 달라요. 근데 어떤 근거로도 이거는 지금 이 홍산 문명보다 한 400~500년 후에, 그러니까 황하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황하 문명의 주인공이 중국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간차가 그렇게 엄청난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거기까지 이 중국 문제가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이 중국의 철기 문제 그 주몽 연속국 때문에 이 부여족과 저게 생긴 그 오해의 소지는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놓고 보시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문화가 역전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역전돼 있다는 걸. 그런데 지금 이 중원의 이 알타이를 해서 이 중원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우리는 한자로 부를 때는 훈족이라 그러죠. 훈족. 영어로 말해서 훈인데 뭐 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풀이 이렇게 향기로운 풀이 있는 이제 이런 들판에 있는 족속이죠. 요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흉노라고 부르잖아요. 훈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훈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 풍이거든. 풍. 우리 민족에 옛날 구이가 있다 그래요. 구이 중에 이 훈족은 풍이기 때문에 풍이니까 풍입니다. 풍이. 풍이족에 속합니다. 우리 처음에 9구족 속에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노자를 붙여놨어. 그죠? 이 노자가 왜 붙습니까? 그냥 훈족이라 그러면 될 텐데 훈의 족 노릇을 한 일이 없어요. 중국이 훈족이.
한나라 시절에도 한나라 공주가 황나라가 공주를 훈족에게 갖다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하면서 살아났다고. 자기들이 이 목숨을 이어갔다고요. 한나라가.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다고요. 그건 뭐 그 사마천 사기에 아주 똑똑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상국 노릇을 했지, 훈족이. 중국의 노예 노릇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지네 노예라고 흉노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거는 뭐고 똑같으냐면 우리 그 조선족의 우리 선비족을 선비한단 말이에요. 비하시켜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선족이라 그러면 되잖아. 왜 선비합니까? 이거는 지네들 감정이지. 실제 나라 이름이 아니거든. 선족이니까. 선국이고. 이거 아마 무심코 보셨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글자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김산호가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읽는 그 역사 읽는 방법을 내가 말하려고 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읽는 방법은 한자를 한자로 읽지 말고 우리 발음으로 읽어라. 우리 발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 읽으면 그 속에 우리 옛 발음 속에 진리가 있다. 정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주신족, 천산 주신족, 천산 주신족의 그 우선 우리 말을 풉시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조선이라고 안 그럽니까? 조선이죠. 조선입니다. 조선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조선을 The Land of Morning Calm 그럽니다. 아침이 고요한 나라. 멋지잖아요. 아침이 고요한 나라. 실제로 조선이 그런 뜻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사실은요. 우리 이 조선의 주역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산 주신족입니다. 천산을 출발해서 알타이를 거쳐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을 다 갖다가 천산 조선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조선의 이 조자가 무슨 조자냐 하면 사실은 제가 그린 책에 보면은 주신이라 그랬어요. 주신 제국사, 대주신 제국, 주신이라고 계속 발음합니다. 우리 발음으로. 근데 주신이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이 중국말을 읽어도 정확하게 조가 아니고 짜오, 그렇죠? 조션. 훈민정음에도 선이란 말은 없습니다. 션이란 말은 있어도. 훈민정음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이 현대식으로 발음 변화를 일으켜서 자꾸 원래 오리지널 뜻이 가면서 없어져 가. 근데 이 뜻은 이 조의 오리지널 조 하는 이 주는 무슨 뜻이냐면 글자로 보면은 이런 글자가 됩니다. 찾아간다는 뜻이죠. 어딜 간다. 이건 우리 알타이어로 추 그러면 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몽고 같은 데 가보시면은 말 타잖아요. 말을 탁 타고 올라앉아서 제일 먼저 이야 하는 게 아니라 추 합니다. 그럼 가요. 이 추 속에는 간다는 뜻이 있고 찾아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찾아다닌다. 두 번째, 이게 션이잖아요. 션의 원래 글자도 마찬가지로 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 먹고 고기 먹고 물고기 먹고 양고기도 먹고 우리 먹거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이 아니라 이런 션인데 이 션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꼴이에요. 꼴. 무슨 꼴이냐면은 이 얼음 같은 데서 이렇게 제쳐놓고 보면은 얇게 나는 이끼 같은 풀이 있습니다. 이끼 같은 풀.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북방을 여행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션 찾아다니는 거 보면. 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션이 뭐냐면 이 꼴이 사슴의 먹이야. 사슴 중에도 술록사슴의 먹입니다. 술록사슴. 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천산 주신족들이 술록 쪽이에요. 그래서 북쪽 시베리아로 올라가서 술록들을 끌고 다니는데 술록이 그 사람들의 먹이고 생활 전부입니다. 술록 가죽 가지고 자기들이 다 모든 생활 필수품 그 젖 가지고 먹고 애도 키우고 다 해요. 이게 술록 쪽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6,000년, 7,000년 전을 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런 거 사냥족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셨겠지만 조선이라는 게 더 아름다운 이렇게 고요한 조선의 나라가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음식 꼴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이 술록들, 이런 술록들을 뭐 이렇게 됐나? 이런 술록들이 이런 술록들을 몰고 다니는데 요놈들이 피부가 약해. 피부가.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이 북쪽으로 가게 된 동기를 내가 잘 몰랐어. 근데 사람은요, 남쪽에 따뜻한 기운이 더 좋으면 남쪽으로 왔겠지, 이 사람들이.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 술록하고 이걸 몰고 다니는 민족인데 이놈들이 피부가 약해. 그래서 몽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기들이 달라붙으면 피가 뜯깁니다. 못 참아요. 그냥 달아나 버려. 그렇다고 아주 뭐 어디 가버리는 건 아니라 이 툰드라 지방까지 간다고. 쭉 올라가서 거기 그러니까 모기가 없을 만큼 차가운데, 그리고 너무 찹지 않은데 그 중간 기운 있죠? 그 벨트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모여 있어 이놈들이. 근데 이 술록이 아주 웃기는 게 이 술록 치는 게 그렇게 쉬워.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에 새끼만 잡아놓으면, 새끼들만 딱 묶어놓으면은 이 암놈들이 새벽에 동트면 나갑니다, 혼자.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암놈이 가니까 순놈 따라가지. 뭐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가. 순놈 가면 암놈 가니까 순놈 따라가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밥 먹는데 먹고 저녁이 되면 땅거미가 지금 다 와요 또. 왜 오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끼가 집에 묶여 있으니까 오는 거고, 거기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놈들이 젖이 뚱뚱하게 부른데 이 젖이 이렇게 불어있는 상태에서 얘가 잘 수가 없어, 잠을. 그래서 새끼들한테 빨려 먹여야 이게 쭉 훌쩍해야 잔다고. 그리고 암놈이 또 집으로 가니까 순놈은 또 따라오지. 이렇게 술록을 쉽게 치더라고. 근데 이 술록을 치는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툰드라 지방으로 자꾸 올라가는 그 이유가 이런 이 자연 법칙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방에 앉아서 김부식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만주 아주 꼭대기에 흑룡강 넘어서 그 남쪽 시베리아에 혹은 이 바이칼 위쪽으로 가서 그 술록하는 움직임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거든. 주신족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주신족이냐면 이 사람들이 먹는 그 꼴이, 이 사슴이 먹는 꼴이 보통 한 3년이면 없어져. 그러면 근데 이 꼴만 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션이 많은 동산 있잖아요. 이것도 또 션이라 그래. 이 동산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 이놈들이 다 먹는데 이렇게 뭐 드문드문 있으니까 먹죠. 없어지면은 옮겨가. 다음 동산으로, 또 다음으로. 그래서 제자리를 한 3년이나 4년, 5년쯤 지나야 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션을 찾아서 움직이는 민족이야. 이걸 이 중국인들이나 남쪽 사람들이 보고 얘기할 적에 저 주신족이다. 꼴 찾아다니는 민족. 사슴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죠.
주신이 이렇습니다. 주신이. 근데 이걸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런 걸 쳐다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조선을 이런 잠꼬대 같은 얘기하고 있으면 막 가슴이 펄펄 뛰지. 그러니까 이 김산호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또 이 술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다 찾아서 실제로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조선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부여족은 아까 알타이 부여족이라 그랬죠? 알타이 부여족. 알타이 부여족이 있는데 이 알타이 부여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금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황금산에서부터 황금산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부여족은 그러니까 이 조선족이 지나가고 나서 천해로 들어갑니다. 천해. 어디예요? 바이칼이죠. 이 천해라고 하는 이 길 가는데 여기 남쪽 요 일대가 지금 현재 부리아트 공화국이에요. 부리아트 공화국. 부리아트 공화국. 뭐 공화국에 얘기할 거 없고. 부리아트 공화국의 요 트자는요. 복수예요. 복수. 들 그 소리입니다. 트는 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리아들 그 소리죠. 그 이거 빼버리고 그는 부리아가 되는데 이게 부여족이에요. 이게 바로 부여족입니다. 부리아 혹은 불야. 뭐 부리아, 불야 이게 다 한 소리값인데 부여족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여족의 일부가 여기를 알타이를 출발해서 일단 천해에 남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바로 그 족속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이 비류, 지금 이제 그 주몽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비류 나오죠? 비류가 나오는데, 안 보세요? 근데 비류가 나오는데, 비류 호수가 이 북만주 이 흑룡강 넘어서 만주와 소련 국경지대에 비류호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류호가 있어요. 거기에 비류호가 있고 그 앞은 또 이 홀승호라고 그래서 홀릉호 그러는데 홀승호가 굉장히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이만한 우리 가가지고 이만한 조개들도 잡아올 만큼 바다 같습니다. 끝이 안 보이니까. 이 비류호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천해로부터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다시 이동해서 간 것이 비류호 근방이에요. 나라 이름도 비류국, 그래서 그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기들을 보세요. 쳐다보십시오. 내가 무슨 글자를 쓰고 앉았는지. 왜죠? 왜 아닙니까? 왜? 외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외족에는 그럼 자기네가 우리는 뭐 이 외족을 이제 뭐 왜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이 조그만 뭐 난쟁이 족속이라고 우리가 폄하하지 않습니까? 폄하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주력이라고 보고 그걸 좀 얕잡아 보느라고 이제 하는 소리고, 정말로 외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나라 이름 외. 그러니까 나라가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나라 이름 외니까. 근데 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 번째 뜻이 위예요, 위. 발음이. 이 발음은 위입니다. 위는 뭐예요, 우리말로? 그죠? 우리말은 높다는 뜻 아닙니까? 위라고 하는 건 상, 아니면 고, 아니면 하늘이죠. 천.
이게 다 위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위예요, 위. 또 주몽에 얘기 또 나옵니다. 자, 비유국 호구 요새 뭐 송량왕 나오면서 소선호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태죠. 그쵸? 우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잖아요? 우태. 요새 우태 얼마 전에 죽었죠? 우태라고 썼는데 이 우는 우리 글자로 봅시다. 우죠, 우. 태가 문제인데 태가 아니고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입니다. 이. 그래서 여기 우이가 돼요. 이건 뭐 집에 가서 사진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이가 됩니다. 우이가 뭐예요, 우이가? 우이 아닙니까? 위족이에요, 위족. 이 사람들이. 위족 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공한 위족들이 있어요. 이 부여족들이, 이게 다 부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족들 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일 크게 성공한 게 누구예요? 중원에 들어가서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 위조조 아닙니까? 위조조. 삼국지, 나간중이 삼국지로 유명한 위조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간중이가 이 바보 같은 이 유비, 한왕실의 그 종친이라고 하는, 한왕실의 저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한왕실의 왕족도 아니고 종친이라고 하는 이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조조를 아주 극악무도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진해족 아니거든. 이게 부여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전 중국에 지금 현재 중국에 이 십자로 놓아서 적어도 이 동북 모든 에리아는 우리 저거로 봐야 되지. 그죠? 부여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너무 깜짝 놀라실 얘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위족이 그렇게 그 중국으로 진출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얘기가 갑니까? 동명왕, 다시 말하면 고주몽, 여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고주몽하고 지금 소선호하고 같이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가을이죠. 위가을이죠. 위가을이를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됩니다. 위가을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고구려. 이렇죠. 이게 위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린 상, 위, 천, 고, 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은 이거는 이제 그 높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높이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상 국명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는 나라 이름 아니잖아요. 위대하다는 뜻이지. 민국도 나라 이름 아니잖아요. 이 리퍼블릭이라는 뜻이지. 우리나라 이름 뭐예요? 한이지. 한이 우리나라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그냥 great, 위대한 한민족의 그 리퍼블릭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는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고시를 이 고구려를 고시 성으로 생각을 해. 근데 고주몽의 성은 해시입니다. 저기 또 보면은 자기 해모사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시지. 그러니까 고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는 위대하다, 높다. 우리 천손족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니까 천손족이다 하는 뜻에서 고예요. 그래서 이 고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나머지 가오리 이제 요게 국명입니다. 가오리. 가오리를 보면은 가오라고 구죠. 가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가우. 또 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써야 이렇게 써야 되죠. 요새 약자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가올리요. 근데 이 리인데 가올리. 이 리라고 하는 건 땅이죠. 리랑 뭐 이런 건 다 그냥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가운데. 가우라고 하는 건 가운데란 말이에요. 가운데.
내가 금방 얘기했죠. 계속 가운데. 그래서 이 8월 한가우 소리 하는 겁니다. 8월 중추절 한복판. 8월 한복판은 가우예요. 8월 한가우. 우리 옛날 말로 가우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쓰면 가운데니까 가운데 중이 되고 리가 땅이니까 원이 되죠. 뭐예요? 중원이죠? 중국만 중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중원이란 말이에요. 가을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원이니까. 그게 나라 이름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가을이지 왜 뭐 중국이 가운데고 우리가 중국의 뭐 동쪽에 산다 뭐 이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 부여인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가우리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맥족이라 그럽니다. 또 이거 이제 학자들이 이거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맥족이라 그러죠. 맥족. 그리고 이게 뭐 호랑이, 야수, 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오랑캐의 아주 적한 그 막 이런 그 야만족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우리족의 주력인 부여족을 맥족이라 그럽니다. 근데 맥의 옛날 글자는 모거든요. 옛날 원래 글자는. 근데 그건 무슨 뜻을 그 속에 담고 있느냐 하면 아까 조선의 셔는 내가 이 꼴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맥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 있느냐 하면은 담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담비 아시나? 우리 왜 다람쥐 같이 생긴 그 담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털입니다. 담비털이. 근데 얼마큼 담비털이 비싸냐면 그 징기스칸이 자기 마누라를 잊어버렸잖아요. 옛날에 마누라 뺏겼죠. 마누라 뺏기고 나서 그 다른 그 추장한테 쫓아갈 때 뭘 가져갔냐면 이 담비로 만들어진 담요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니까 이거는 이제 몽골 역사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시가 막 써 있는데 그 시를 간단하게 그 읽어보면 네가 너의 아버지와 나는 친구였다. 그리고 네가 지금 오늘 마누라를 잃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가 이렇게 귀중한 담비를 나한테 가져왔으니 나는 참 행복하다. 따라서 네가 원하는 만큼의 그 군대를 내가 내서 그래서 너의 마누라를 찾아주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담비가. 그러면 이 담비가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이 부여인들이 처음에 고구려 세우기 이전에 이 북방 흑룡강 상하에 흩어져 살면서 이 담비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담비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 근데 이 담비 사냥을 해서 코트 같은 걸 만들어서 남쪽으로 무역을 하러 가져오면 이 남쪽 그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거예요. 담비털이. 금덩어리보다 더 귀중해. 이거는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가멘트 그러니까 의류 비즈니스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거를 이 담비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담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어서 그 사람들 가지고 다시 말하는 맥족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흘러가 버렸는데 너무나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산호입니다. 지난번 시간이 조금 그 짧은 1시간에 너무나 많은 양의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정도의 분량이라면은 한 5-6번에 논아서 심층 있게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뭐 건성건성 막 뛰어 건너가다시피 근데 사실상 이런 시간이 그렇게 자주 없고 또 이 마련된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드리려니까 조금 이 얘기가 너무 빨리 뛰는 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느냐면 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맥이 이 고구려족을 맥족이라고 그러는데 맥족이라는데 이런 그 야수족이 이것의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 맥이 뭐예요? 이 뭐라고 하면은 바로 담비입니다. 담비. 곧장 담비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지우고 이 맥이 뭐니까 뭐. 두 번째 가우리라고 하는 말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고구려 얘기할 때 그 고구려 고자 빼고 고구려가 가우리예요. 이걸 지금 비류호를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브리아트 공화국에서 동북쪽에 살고 있는 민족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 가오리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스스로를 가오리라 그럽니다. 그 가오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것도 가오예요. 중국 발음으로는 고도 가오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가오. 그다음에 리는 이제 뭐 이렇게 가오리라고도 쓰고요. 또 뭐 몇 가지로 씁니다. 뭐 이런 리자 쓰는데 사람도 있고 또 고려라고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는 한자를 뭐라고 썼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만 한자 뜻을 해석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든지. 근데 한자 뜻은 전체 버리세요. 여기서 발생되는 음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가오리 이게 중요하고 어떤 글자를 썼든지 간에 다 가오리로 되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가오리예요. 우리 말은 한자가 아니니까 우리 발음이니까 가오리인데 이 가오리족들 중에 그러니까 부여족 같은 부여족이면서도 가오리족들 중에 이 모를 열심히 사냥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골이라 그럽니다. 모골이. 모는 이거요. 꺼울리. 우리 모골이죠. 까울리. 모까울리. 모까울리가 몽골입니다. 요새 뒤에. 그래서 이 몽고족과 우리가 이제 같은 족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돼서. 모까울리. 이 모가오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양 사회는 이 고구려를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를 꼬꾸리라 그럽니다. 꼬꾸리. 그러니까 꼬꾸리, 모고리, 모구리 중에 인도를 정복한 사람들이 모굴입니다. 인도 왕조가 모굴 왕조 있죠? 모굴 왕조, 무굴 왕조 그래요. 모굴이. 고구리, 모굴이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거 다 고구려 민족입니다. 부여족이면서 고구려 민족입니다. 서양사를 크게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중앙 아시아에 상당히 깊은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까 내가 지난번 강의에 천산 밑에 가면은 거기에 그 다클라마칸 사막이 있다. 그 사막 가운데 몇 개 오아시스가 있는데 오아시스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까지도 이 고구리가 정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 아마
무슨 저 벼락치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텐데 너무나 먼 거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구 본을 보면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제일 첫째가.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강력한 몽골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몽골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다 부족 국가였지. 몽골은 징기스칸 때 비로소 전 민족이 연합을 해서 강해졌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고구리 이런 그 전부터 아주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거든, 고구려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서역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나중에 이제 동남까지도 오게 됩니다만은 이 과정이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한 그 새로운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옛날부터 내가 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연구 중이에요. 현재까지 지금 내가 발굴해서 논 그 사실만 가져도 아주 정말 엄청난 그 소식이 될 만한 그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지금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빠르기는 해도 이런 사실들이 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하여튼 이 모를 사냥하는 담비를 사냥하는 이 민족들이 모굴이고 그것이 바로 맥이다. 맥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족속이다. 또 부여족을 뭐라 그럽니까? 예족이라 그러죠. 예족. 예맥이라고 안 합니까? 예맥. 이 예자는 위자의 발음 변합니다. 그래서 예맥이라고 하는 것은 위맥이거든요. 위맥은 바로 부여족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든지 간에 고구려로 불렀던 맥이라고 불렀던 예맥이라고 불렀던 다 결국은 같은 민족을 지칭하는 이런 그 결론이 나와요. 여태까지 한국 학자들은 예는 딴 나라고 맥은 또 딴 나라고 고구려는 또 딴 나라고 이거 다 딴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불렀던 대한으로 불렀던 조선으로 불렀던 결국 다 한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동계의 민족을 갖다가 놓고 누가 어느 방향에서 보고 불렀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달라져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맥은 위맥이구나. 위맥은 위족이면 위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던 그 바로 왜구나. 그리고 그 외족은 우리 광주족도 외족입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돼서 정말 그런지 봅시다. 이게 좀 기분이 언짢으시죠? 우리 보고 외놈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예, 이게 내가 아까 이게 우리는 가장 혐오하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에요. 한 가지 이 위족은 비류호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비류호, 홀숭홀 이렇게 이 호수가 두 개 있는데 홀숭골하고 이 일대가 흥안령입니다. 흥안령 일대 위족이 본거지예요. 여기가 본거지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나라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주몽은 아니고 고추무. 또 틀렸는데 주몽이라고 하는 거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광개토 대왕 비를 보면 자기 시조는 추무라 그랬어요. 추무가 이름이에요. 주몽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표원이면 참표원이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추무입니다. 추무인데 하여튼 고추무하고 위추무, 해추무 어떻게 된지 추무 태왕하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라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선호가 우리 한국 최초의 여왕인 소선호가
이미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우태라고 하는 이 우이하고 사이에 이미 비류가 생겼잖아.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우이가 죽고 주몽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데 주몽과 사이에 온조가 납니다. 근데 이 온조를 데리고 이제 그렇지만 온조는 금방 깐난 애기고 요런 상태에서 이 추모가 옛날 예시 부인한테서 낳았던 자기 유리, 자기 원래 그 적손이지, 자기한테는 유리를 불러들여서 왕 태자를 삼아버려. 태자를 삼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권력상정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왕궁 가지고 싸웠으면 승리자가 이 진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게 되는데 소선호가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입니다. 소선호가 도망을 가는데 한국에서 전혀 없었던 역사가 이게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단 이 상경을,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수도를 지금 오늘날에 이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할빈이죠. 할빈 이 쪽으로 보는데 유리 왕자가 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위험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나는 제일 처음에 도망갈 땐 비류가 본토지니까 비류 땅으로 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여태까지 난 해석을 하고 읽어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수년 전에 흑룡강 향토사라고 하는 책을 내가 구했어요. 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복사를 했지. 복사를 해서 이제 원본은 돌려드리고 그 사본 이 카피본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이게 쭉 들여다 보니까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왜 그러냐면 비류호와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할빈과 그 중간에 치체하루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재하루. 이게 뭐야? 제재하루. 제재가 이제 바로 이 제재하루입니다. 이 제재하루라고 하는 이곳에 이 큰 군사 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 위에 흑룡강 있고 이 소련하고 맞서기 위해서 엄청난 그 군사 비행기 기지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역사를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 옛날에 백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백제가 이때 있었다. 그리고 백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지도를 들여다보고 시간을 맞춰보고 그 때와 사건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쫓긴, 그러니까 아사달에서부터 쫓긴 이 소선호 일행이 바로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와 거기 중간, 그러니까 그 말거리로 그저 한 이틀 되겠지. 한 이틀쯤 가는 거리에 있는 이 제체하루에다가 첫 번째 백제를 만듭니다. 백제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남경 발음으로 따지면 우리 박제예요. 밝은 땅이라고 해서 이게 빡지라 그럽니다. 빡지. 박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그래서 백제를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만들어요. 이거는 한국 사학에서 전혀 몰랐던 얘기. 전혀 몰랐던 얘기.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백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아사다라고 가까우니까 올해는 못 버텼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망해서 내려와 가지고 생긴 것이 지금 이 대방고지라 그랬으니까 대방고지 대방의 고지, 대방 옛날에 있었던 거는 지금 산여관 그 옆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와가지고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 1백제니까 제2번째, 두 번째 백제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백제라고 그러죠? 밖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왜 백제라고 썼는데 좀 더 정확하게 따지려면 이외가 돼야 되지. 이외족들이니까 위백제가 여기 두 번째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어디예요? 발해만이죠. 여기가 발해만이랍니다.
근데 발해만 해안가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황해를 끼고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장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위에서 이제 압력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 백제 두 번째 외백제 놔두고 세 번째 또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원래 기마족들이니까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상륙한 장소가 아산만이란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미추홀입니다. 미추홀은 인천 아니에요? 근데 메주골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주골을 따져보니까 아산만이에요. 지금 그 현대에서 매립해놨던 그 엄청난 땅. 근데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백제가 또 글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처음 이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여족들이 멀리 그 황금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천산으로 해서 일로 해서 갔다가 다시 이래서 계속 이동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단 말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배를 이용했다. 뭐 그 차이가 생기죠. 근데 말 한 필에 한 사람밖에 못 타지만 배 한 척에 여러 명이 타니까 이제 상당히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운송 수단, 대량 운송 수단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백제를 여기다가 세웠는데 그때 그 동생 온조가 한성으로 올라가서 한성에다가 또 하나의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십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자의 10분의 1이죠. 이게 동생 나라하고 제국인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 비류왕이 물이 짜서 해변가니까 물이 짜서 농사가 안 돼서 자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뭐. 그 백성들이 다 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백제가 됐다는 거지. 온조가. 그래서 온조가 백제의 시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옛날에 이 시절에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철과 소금입니다. 철과 소금을 많이 확보했느냐. 지난번에 그 주몽에 부여 소금 전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소금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근데 아산만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갯벌이거든. 가장 완만하고 가장 넓은 갯벌이에요. 소금에 이 태양염에 아주 그 산지입니다. 그 귀중한 소금을 쌀과 바꾸겠습니까? 소금 한 주먹 주면 얼마인지 쌀 살 수 있는데. 또 이 아산만이라고 하는 데는 이 황해 건너편에 이 중간에 황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중해나 똑같죠.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지중해 왔다 갔다 하듯이 백제 사람들은 황해 건너 다니면서 엄청난 무역을 하죠.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중국 기록에 보면은 곧 공손씨하고 사돈을 맺었다 할 정도로까지 부강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근데 한국에서만 유난히 김부시가 죽었다 이게. 죽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엉터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사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공주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주에 가미나루가 있지 않습니까? 곰나루. 곰나루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출발을 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양으로. 해를 따라서 일양으로 가는데 이 과정이 이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일본의 애당초 그 최초의 스사노라고 하는 소자노라고 하는 그 왕자가 일본에 상륙할 때 하늘나라의 가미나루 즉 곰나루죠. 곰나루를 출발했다는 말이 나와. 그래서 이게 여기 이 공주에서 출발한 걸 알게 돼. 지금까지 곰나루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웅진이죠. 곰나루.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헌으로 이제 이렇게 딱 증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곰나루 그 남쪽 땅 일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경기 일대, 여기가 백제의 본토가 되는데, 그죠? 한국 백제가 이제 여기가 본토가 되니까 광주도 그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백제는 이 담노왕들이 있어서 여러 군데 제후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황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 영암과 나주 일대,
여기는 천황의 칙령, 다시 말하면 다독고로. 천황의 다독고로가 전장에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장에서부터 이 전장의 왕이 누구냐 하면 왕님이죠. 왕님. 이건 왕이고요. 이 옥이 되네. 이거는 왕이고 요건 님이에요. 인이 아니라. 근데 이 왕님 시절에 이 양반이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개토대왕하고 전쟁을 하다가 지금 외족 얘기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하고 전쟁을 하다 전쟁의 옹진을 기습하니까 영암으로 갔다가 영암을 출발해서 자기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의 이 응신 천황의 가정교사가 되죠. 그 왕자들 가리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서기를 보면요, 요거를 발음을 오진으로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진. 응신인데 응신을 오진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발음 토를 달아놨어요. 근데 이 왕이 오진이에요. 왕이라는 게 오삼하는 이 왕이 바로 오고, 그죠? 인이 진입니다. 그러면 오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오진한테 갔다고. 이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왕님은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 이게 타이틀이지. 그죠? 그 사람이 왕이다 뭐 그런 말이지, 그 사람이 뭐 이름이 뭐다 하는 뜻은 아직은 없는데, 이 이름이 어디서 밝혀지느냐 하면 바로 이 오진한테 갔다고. 그래서 오진 밑에서 오진 태자를 가리키면서 가정교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응신이, 오진 덴노 이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나중에 바꾸게 되는데, 바꾸는 나라가 뭐냐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되고 이 나라가 야마토가 됩니다. 예? 야마토가 되는데, 야마토가 되는데, 야마토라고 하는 거는 왜입니다. 왜? 이 왜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마토라고 하는 건 일본 글자로 이 대화라고 쓰는데, 크게 화한다는 얘기죠. 같이. 그러니까 모두 다 와라고 하는 게 왜니까, 이 왜가, 왜를 이쪽 발음으로 와라 그러니까, 다이와 그러면 큰 왜라는 뜻이에요. 큰 왜. 대왜니까. 큰 왜인데, 이 야마토나 다이와나 이 일본이나 이제 한 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족이에요. 여기서 이제 왜가, 이 일본이 왜다고 하는 걸 스스로 위족이다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위족의 지금 역사를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정착을 했어. 더 이상 못 가니까, 이제 섬이잖아. 바다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이죠. 일이 뭐예요? 해자는 해 아닙니까? 해. 그리고 보는 뿌리란 말이죠. 해뿌리 아니에요? 근데 일본 땅에 어디를 가봐도 일본 땅에서부터 해가 솟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하와이에서 해가 뜨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결코 해가 여기서 떴으니까 우리가 일본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뭐 어디선지 일본을 쳐다보니까 그 일본 섬에서 해가 떠오르더라. 어디야? 한반도지 뭐. 그죠? 우리 한반도에서 볼 때만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오진 덴노나 왕님이나 소위 지금 왕인 박사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일본 서기에 왕인 박사로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만세일계니까, 일본 천황은 뭐 대대로 옛날부터 일본에서 낳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백지에서 떡하니 왔으니까 큰일 났잖아.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가 되고 오진인데도 은유적으로 남겨놨을 뿐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 땅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해가 떴다. 그래서 이 오진 덴노는 일본에 가기 전부터 그 땅을 일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야. 이쪽에 그 반도에 있던, 특히 경상도 쪽에서 보면 일본 해 뜨는 거 그냥 보이잖아요. 그 지난번 내가 특히 이 부산 쪽에서 보면요, 거기서 분명히 해가 뜹니다. 그 일본이라는 이름은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지어진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일본 땅을 해 뜨는 일본, 다시 말하면 햇불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햇불이라고 불렀던 이 천손족들이 건너가서 생긴 국명이고 나라 이름입니다. 그럼 뭐예요, 일본이? 우리와 동족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한 얼마예요? 한 10년, 한 15년 됐나? 일본에서 그 전체 국민의 DNA 검사해 보니까 94%가 한국과 동일한 DNA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6%는 아이누족이거나 아니면 오키나와족이지. 해양족들. 그거 6%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우리와 같아요. 골격도 같고 같은 DNA라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고 서로 승인이 될 때 비로소 한국과 일본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제 형제 국가가 되겠지. 미국과 영국처럼. 그렇죠? 이제 위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제 검토해 봤습니다. 이제는 아마 이제 이 광주 지역 분들이 날 보고 왜 또 외인이라고 그러나 이래서 욕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본 거는 우리 민족이 애초에 시작을 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애초에 4개의 큰 민족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제 물론 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뭐 환인, 뭐 배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국명에 따라서 그 중에 이제 천산 주신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알타이 부여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훈족, 스키타이 훈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리고 부여족에 대해서 금방 위족과 부여족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훈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판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훈족은 이 훈족은 중국 사람들은 흉노라고 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그것도 노의 노자를 써가지고 흉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건 풀향기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기마족은 다 훈족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키타이족도 훈족이고 부여족도 훈족이고 하여튼 이 초원족이다. 뭐 그런 광범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훈족, 부족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지만 대체적으로 이동하는 무리들이니까 가족 단위로 혹은 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지는 광활하고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 결집돼서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서 주변에 있는 이제 소위 문명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주 이제 정복도 당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가장 무섭고 날카롭고 말을 잘 타고 뭐 이런 민족이죠. 저기 보면은 여러분들 술병을 보면은 서양의 술병에 말과 사람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까무스 같은 그런 술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 특히 훈족을 쳐다볼 때 사람하고 말하고 하나 붙어 있는 줄 알아서 그렇게 말을 잘 탔다는 얘기지. 아주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훈족들이 서양 쪽으로 갈 때는 이제 그런 공포의 대상이지만 동양 쪽으로 올 적에는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딪혀. 그리고 이 서양 쪽은 계속해서 그냥 막 탄탄대로지만 이 우크라이나까지도 막 그냥 저걸로 빠져서 후운이라고 하는 것이 서쪽으로 끝에까지 가가지고 도착한 거는 헝가리거든요. 헝가리예요 원래.
그래서 헝가리 나라가 이제 훈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헝가리인데, 이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굉장한 저항에 부닥칩니다. 거기는 이제 우선 아무래도 동쪽으로 먼저 문명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중국 쪽도 있고 부여족도 있고 선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그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각계 이렇게 막 뿔뿔이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파들은 이 문명,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아 대륙은 약육강식의 아주 엄청난 이 전쟁, 소위 열국시대란 말이죠. 그런 열국시대의 전쟁 중에 힘이 모자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훈족의 기병들을 용병으로 썼다 하는 얘기죠. 용병. 그러니까 이제 그 외인부대죠, 외인부대. 그 중에 연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나라가 이제 이 훈족들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위가우리를 치죠. 위가우리를. 근데 위가우리를 칠 때 이제 위가우리를 치는데, 이때 모영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본진을 데리고 이 중앙으로 와서 쳤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선발대를 보냈어. 그건 뭐냐면 유혹하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선발대 15,000명을 보내니까 고구려 국내성에서 마중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치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지. 또 쫓아가니까 또 도망가지. 딴 데서부터 이제 고구려 성을 구하려고 오던 사람들이 이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내성이 비었지. 국내성이 비니까 그때 이제 엄청난 이제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한번 자기네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역사서, 제일 내가 안타깝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는 역사서를 잊어버렸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역사서를 불태워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참혹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망간 일당들 중에 자꾸 동쪽으로 쫓기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연해주까지 갔다가 이 동해변을 타고 쭉 강원도 밖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자꾸 쫓기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경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주까지 왔을 때 바로 석탈의 나라입니다. 이 경주는 석탈의 서라볼 석탈의 나라인데, 석탈의 나라인 걸 알고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서양의 아주 최신 장비로 이 무장을 했으니까 이런 토속 쪽은 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정복을 해버렸어. 그것이 모민추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김씨들의 최초의 성씨는 모씨예요. 저도 경주김씨인데 내가 지금 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모씨가 맞습니다. 그래서 모씨가 돼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이 경주김씨들 무덤에서만 이런 출자 황금관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황금관은 딴 데서 안 나옵니다. 경주김씨 무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황금김씨니까 이게 바로 훈족, 스키타이 훈족의 이게 끄트머리라고 여기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김씨 왕조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금관이라든지 또 무슨 환도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은 아이템들이 전부 알타이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알타이 산에서 똑같은 게 나온다. 연도도 비슷하고 농도도 순도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학자들은 지금까지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외국하고 무역을 해서 이런 걸 들여왔느니 어쨌느니 막 이렇게 궁핍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왔지. 그건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무역할 때 한국에서 망명객들이 그냥 가지고 갔지, 글로.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이 강의 서두에 말했던 4개의 민족 중에 마지막 민족으로 우리가 합류한 중요한 민족이 훈족이다.
흉노가 아닙니다. 훈족이지. 그러니까 저 농담으로라도 흉노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그 사마천 사기 같은 걸 이렇게 읽을 적에는 흉노 써놔도 나는 훈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말로 읽을 때만 이런 그 과정이 풀린다. 그리고 이 모시들 집단 중에 부장들이 벼슬을 하지 못한 부장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가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야에서 갑자기 그 북방민족의 우수한 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없어요. 그 철기 문명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간단한 이치 같은데 굉장히 오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에는. 한국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세밀하게 다음 책에서 내가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자, 강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몇 마디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할 적에 주로 잘 쓰는 이제 그런 말인데, 중국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중국 얘기를 또 했는데 왜 내가 자꾸 중국 그러냐면 요새 동북 공정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역사와 우리 역사를 다 자기네 걸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담을 그들이 쌌으니까 우리가 싼 거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하고 아주 그냥 최 끝에까지 쌓아놓은 게 만리장성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데 나도 동의해요.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것은 중국인의 텔리토리, 영토를 분명하게 정해줬거든. 그래서 이건 아주 만고에 없는 업적입니다. 그 성 밖에 있는 우리 땅은 절대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돼. 어떤 궤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만리장성 올라가 보면 그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 그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한 나라에서 어떤 영토를 정하기 위한 성주들이 영토를 정하기 위한 그런 성이 아니라 이건 국성입니다. 국성.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 나라와 이 민족, 그 사람들 그 시각으로 봐서 이 민족과의 분명한 그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하나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떤 동북 공정에도 우리가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주라고 하는 나라가 이 만주가 이제 만주라고 하는 이 만주가 나는 지금도 이 동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북은 중국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 동북이지.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게 그냥 북방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을 해야 될 우리의 고토인데 당장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중국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지만 우리 후손들은 확실히 만주 벌판이 우리 땅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먼 훗날이라도 우리 다 가고 없더라도 우리 손자의 손자들이라도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아마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만주의 왕씨들이 그러니까 이 황제들의 그 성을 보면 애신강나죠. 애신강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신강나 강나죠. 애신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잊지 않는단 말이죠. 경순왕의 후손들입니다. 옛날 신라의 경순왕이 망할 때 자기가 이제 그 김부대왕이 그 왕건에 사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 아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마이태자죠. 마이태자가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개굴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나머지 그 싸웠던 혁명군의 이제 그 광복군이죠. 광복군의 두 파. 그러니까 하나는 황해도로 가고 하나는 바로 흑룡강으로 아니지. 하나는 바로 백두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황해도로 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김한보 씨 일행은 흑룡강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흑룡강 일대를 통일하고 나서 세운 나라가 바로 김이에요. 도로. 경주 김씨 김제국이에요. 금나라죠. 그렇잖아요. 금나라 아닙니까? 이 김제국이에요. 그래서 김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중국의 북송을 다 통치했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금나라 밥이지.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흘러갔지만은 만주에 올라갔던 이 누르하치 애신강나 누르하치입니다. 애신강나 누르하치가 군대를 다시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청이죠. 대청제국의 청인데 청나라이기 이전에 후금이에요. 이 금나라를 다시 세웠다 그래서 후금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그 애신강나가 한국 왕한테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사신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쳐가지고 명나라를 쳐서 이거 같이 통치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안 했지. 우리는 니들 오랑캐다. 우리 선조대왕이 우리는 저 명나라의 개가 되는 게 낫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야. 그걸 남한상성에서 버티다가 항복을 해서 9번 절을 했다고 우리는 국치라 그럽니다. 그게 국치가 될 리가 있나요? 우리 민족끼리 싸움인데. 이 민족도 아닌데.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길 먼저 쳐놓고 우리를 입을 막아놓고 나서 중국을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됐어요?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로부터 260년 동안 중국의 주인은 청나라 만주입니다. 만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몰라. 이외에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슨 호텔이 있어요? 만다린 있죠? 만다린 호텔. 만다린 호텔 이게 중국 사람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만다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옥스퍼드 사전에 보시면 중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중국을 지배하느냐면 만주 이게 따입니다. 따. 만주 대인이에요. 따렌. 만주 대인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라. 이거 만다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 국가로서 중국은 정말 하루치초라하다고 아직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역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최후에 가서 이 중국이 이 신의 혁명을 통해서 손문희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중국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어디든지 없습니다. 명나라든 원나라든 뭐 딴 나라가 있지 중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만들어낸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중국을 다스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한테 지배를 받은 줄 알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청나라에서 이제 뭐 우리를 뭐 속국으로 어쩌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우리끼리 집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이 사물을 보는 그 시각을 바꾸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자, 이제는 중국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현재까지 우리는 중국을 굉장히 크고 무섭고 거대하고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나라로 생각했다.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불과 지금 4천만 밖에 안 되지만 30배가 넘는 중국하고 싸워서 지는 게 거의 없잖아. 비등비등하고 그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그 저력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저 강의 들으시는 분도 그 또 나중에 또 이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요 시각 하나만 바꿔주십시오. 우린 중국에 지배받은 일이 없다. 중국을 지배한 일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완전하게 우리 그 민족의 자긍심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만리장성이 있는 한 중국과 우리의 담은 명확하게 갈라진다. 그렇죠? 이건 이 동북공정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국 학자들이 하도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자손들에게 또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이거 있는 한 이건 우리 땅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중국에 지배받은 일이 없다.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합중국이거든 지금. 자꾸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는데 50개의 민족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을 따지고 보면은 이 남쪽 옛날부터 자기네들 스스로 남쪽은 다 저거라 그랬어. 이민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만 북쪽 얘기를 했지만 아까 위조조가 이 모든 이쪽 쪽을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역사의 정사라고 하는 유비는 저 사천으로 들어가지고 사천 산골에 험악한 산골에 숨어 있었다고. 그리고 이 남쪽에 이게 손곤이 나오지만 손곤은 사실상 중국이 아닙니다. 이 남만족은요. 지금 말도 다르잖아요. 광동 아시잖아요. 말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 중국말로 평양 그러면 이 사람들 홀랭 그런다고. 평양과 홀랭은 다 아름답다는 뜻이지만 전혀 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을 하면 서로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둘러본 것 중에 전체적인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민족이 4개의 민족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백제족은 위족이고 위조 부여족은 일본과 동족이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일본과 동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중국 민족을 내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중국 민족이 왜 위대해질 수 없는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이 전체적인 강의 내용입니다. 2번에 걸친 강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